그다음 이제 적용 범위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수 설비 그러면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를 자, 이번 시간은 제3과목 전기기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직류기, 동기기, 그리고 변압기, 유도기, 그 다음에 정류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들의 위치와 어느 파트를 얘기하는 것인가 한번 전력공학 시험과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전력계통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력계통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가 됩니까? 발전소. 발전소에 가시게 되면은 당연히 발전기가 있겠죠. 요게 이제 동기 발전기죠. 그래서 이제 동기기는 주로 그 교류 발전기입니다. 교류 발전기. 그래서 동기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발전소를 갖다가 생각을 하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전솔로, 그리고 이제 변압기. 변압기, 그리고 배전솔로. 다음에 이제 수용가에 들어오게 되면 전동기가 이렇게 있겠죠. 이 전동기. 요 전동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동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동기라고 하기보다는 앞에다 유도 전동기라고 붙여줘야 돼요. 붙여줘서 IM 요렇게 사용을 하고요. 요게 변압기죠. 변압기는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이쪽에도 있고 주상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지만 전체 전력계통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여기다 이제 갖다 붙여도 돼요.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는데 그 이외에 여기 이제 화학공장. 화학공장은 직류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직류를 많이 쓰는 곳에 우리가 있는 직류기, 그리고 직류기, 그 다음에 정류기. 그래서 전기기기는 총 이렇게 5개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직류기, 정류기, 그 다음에 유도기 나오면 전동기, 그리고 변압기. 동기기 얘기 나왔다 그럼 뭐가 됩니까? 발전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기에서 말하는 동기기는 건물에 있는 조그만 그런 뭐 교류 발전기, 이제 비상 발전기라고 그러죠. 그 비상 발전기나 예비 발전기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이즈에 있어서는 좀 큽니다. 얘가 덩치가.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공부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가 됩니까? 거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지금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거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02년도에 2022년도죠. 여기 전기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단상 반파 정류 효율 그랬습니다. 첫 번째부터는 정류기가 나와 있죠. 저기 직류 파트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단상 반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변압기가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파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요것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반파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반파 그러면 정류장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류장치를 다이오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물론 SCR을 써도 되죠. SCR은 정류 기능 플러스 스위치 기능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이오드 표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가 돼요? SCR 표기를 하셔도 돼요. 사이리스터죠. SCR이 아니라 사이리스터가 정성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 부하에 이제 직류가 나오게 될 때 여기를 지나면서 요 파형의 반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반만. 나머지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반파 정류다라고 얘기하는데 반파 정류에서 외울 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자, 반파 정류를 하게 되면 교류 전압이 들어갔다. 교류 전압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직류 전압은 요 교류 전압에 얼마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0,45, 45%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효율을 물어봤죠? 자, 요 효율은 요 0.45에 대해서 4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 자승의 4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전파다. 자, 그럼 전파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거 마저 살려야 되죠. 요거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파가 돼버리면 요거를 요렇게 뭐가 됩니까? 두 개를 다 살리는 거죠. 자, 두 개를 살렸으니까 하나의 2배가 되죠. 그러므로 전파가 돼버리면은 요거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배 이렇게 되니까 얘는 0,45의 2배면 얼마예요? 그렇죠. 0,9, 0.9 EAC. 요거는 2배니까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8. 요렇게 마무리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자, 2대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이 동기 발전기 그랬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발전소로 가야죠. 발전소로. 예, 발전소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발전소에 갔더니 발전기가 2대가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색깔로 제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거 무슨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냥 주황색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뭐가 됩니까? 노란색 발전기가 있다. 근데 발전소의 발전기는 Y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자기 얘기하는 건 그냥 넘겨 들으시면 안 돼요. 예. 아, Y결선한다. 자, Y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Y결선. 그 다음에 여기도 Y결선. 자, 그러면 이 발전기를 G1이라고 하고 이 발전기를 G2라고 할 때 같은 R상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모선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R상이 표현이 될 때 요 스위치가 들어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가 돼요? 병렬 운전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병렬 운전에선 다른 건 신경 쓰실 게 없어요. 자, 요거 하나에 대한 파형을 이렇게 끄집어 와서 제가 여기다 그릴게요. 제가 이 그 발전기 색깔을 갖다가 다르게 그렸잖아요. 이건 노란색으로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주황색이라고 할게요. 전 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든 파형도 요 색깔로 그릴 거예요. 요렇게 파형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든 것도 요렇게 뭐가 됩니까? 그릴 거예요. 자, 이때에 물론 동기 발전기의 이 동기라는 말의 뜻은
교류와 직류가 하나의 형태로 돌아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병렬운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든 파형을 이렇게 놨을 때 뭐 여기를 갖다 이렇게 내렸다. 그대로 요 위에 파형을 내렸다고 가정하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 하면 여기에 요 모양입니다. 이퀄 이렇게 됐을 때에 노란 파형이 이렇게 됐을 때 주황색 파형이 그대로 겹쳐야 돼요. 그대로. 예. 이때 요 높이를 우리가 뭐가 돼? 크기. 그래서 유기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 출발점을 위상이라고 그래요. 위상. 예. 그래서 위상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 파의 모양. 그래서 파형이 같아야 된다. 근데 파형이 같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진동이 같아야 돼요. 똑같은 조건 진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RST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RST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돼? 동기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 있어요. 동기라는 건 뭐가 돼? 서로 다르지만 같이 가자는 이야기거든요. 같이 가자. 그래서 이 동기화의 개념은 여기에요. 위상.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조건이 이렇게 있을 때 G1 발전기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 출발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2번 발전기가 이렇게 출발하면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예, 출발점이 다르면 같이 가야 되니까 얘를 끌어야 돼요. 끌어서 요쪽에서 요렇게 뭐가 돼? 내가 에너지를 줄 테니 같은 위치로 와다오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돼요? 동기화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와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으니까 야 뒤처지지 말고 앞서가지 말고 같이 가자. 즉 뭐가 돼요? 위상이 같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위상차가 났을 때, 위상이 다를 때는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전동기의 부하가 증가할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전동기 종류가 많이 있지만 전동기에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뭐 직류 전동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전동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뭐 수용가가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수용가. 자, 그렇다면 여기에 전동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전동기에 공급해 들어가는 이 전압을 우리가 단자전압이라고 그러죠. 단자전압. 보통 단자전압을 V로 표기를 해요. 예.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회전자가 있을 텐데 회전자에 만들어지는 전압을 역기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기전력. 그렇죠. 자, 이때 회전자 코일에 감겨 있는 요 저항 성분에서 발생하는 전기자 저항이고요. 이때 흘러 들어가는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것이 이제 전압 강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는 전동기의 공식 N은 파이분의 뭐가 돼요? 역기전력. 뭐 역기전력은 별거 아니에요. 역기전력은 공급전압에서 단자전압을 뺀 나머지가 역기전력이니까 N은 파이에 공급전압에서 내부 전압 강화를 뺀 것이니까 IA, RA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겁니다. 아유,
N이 아니라 이건 뭐가 됩니까? RPM이죠. RPM. 자, 이때 지금 이 공식 외워둬야 됩니다. 자, 전동기 부하가 증가할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부하가 증가했어요. 자, 부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기 매달려 있는 무게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이제 순간적인 어떤 그 플라이 휠, 즉 관성 모멘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적용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 공식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부하가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전류 값이 이게 커진단 말이죠. 그럼 IA 값이 커지게 되면 요게 전체가 커지게 되고 요거 전체가 작아지게 되니까 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속도가 떨어져야죠. 역기전력이 감소한다. 요게 커졌으니까 요게 커졌죠. 전체 값이 작아지니까 역기전력 값이 작아진다. 역기전력이 작아지니까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전동기 전류가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동기 단자 전압이 IA가 증가하는 거니까 맞고요. 전동기 단자 전압이 증가하는데 요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왜냐하면 단자 전압하고 역기전력은 지금 여기서 내가 설명드렸듯이 단자 전압에는 역기전력 플러스 전압 강화. 예. 근데 부하가 증가했으니까 이게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증가. 여기에서 요게 증가를 하게 되니까 요게 증가니까 전압 강화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이게 커지게 되죠. 그러므로 요 값을 유지를 하려면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 값을 유지를 하려면 들어오는 전압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요 부분에서 여러분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가 커져서 요것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이 커져야 되는데 얘가 내려가서 커져야 될 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서는 전압이 뭐가 됩니까? 내려가게 되고 또 한 가지 또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좀 어려우시면 여기 들어오는 IA 값이 커지게 되니까 이 선이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임피던스에서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게 되죠. 그러므로 공급전의 전압이 여기 공급전압을 2라고 할 때 공급전압이 일정하다 하니까 그럼 결국 전압가 커지니까 얘는 뭐가 돼요? 내려가는 형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단자 전압이 증가가 아니라 뭐가 돼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급 전압 일정, 그 다음에 선로 전압 강화 증가, 그러므로 단자 전압의 감소. 요게 훨씬 더 여러분 이해하기가 낫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4번에 유도 전동기로 동기 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여기에 동기 전동기가 있는데 하는 뜻입니다. RST. 자, 삼상 RST입니다. 자, 그러면 동기 전동기라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그냥 Y결선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전류가 삼상교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NS가 성립이 돼서 자, N에서 나온 자력선이 S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자속이 지나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자속이 지나가는 공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가 자개가 되고 이때에
얘가 빙글빙글 도니까 얘가 돌면 뭐가 됩니까? 자개도 따라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전자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동기전동기라는 건 회전자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직류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직류를. 그럼 얘도 뭐가 됩니까? 전자석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다. 그러면 얘가 돌아가는 형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하면 바깥에 만든 회전자개 교류 회전자개에 직류가 만든 전자석이 직류죠. 이렇게 전자력으로 붙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공부했던 게. 이게 전자력으로 돌아가는데 이 회전자개의 속도가 워낙에 빨라요. 예. 그래서 이 회전자개의 동기 속도가 얼마냐 하면 여기다 쓸까요? 이 교류 회전자개 동기 속도가 얼마예요? NS로 계산하죠. P분의 120F. 그래서 이게 워낙 빨라서 들러붙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들러붙지를 못해가지고 요 옆에다가 이렇게 전동기를 또 하나 갖다 놔요. 예. 전동기를 또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자, 그럼 얘는 삼상 유도 전동기예요. 그럼 유도 전동기는 똑같으니까 여기도 뭐가 돼? 회전자개 형성이 됐겠죠. 회전자가 형성이 되고 가운데 들어갈 회전자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회전자를 물려야 돼요. 자,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물려가지고 얘가 뭐가 됩니까? 얘를 돌려줘야 돼. 그래서 유도 전동기로 동기 전동기를 기동할 때에 그러면 얘가 6국짜리다. 그러면 얘는 이극이 작은 동기 전동기의 극수보다 둘 작은 하니까 뭐가 돼요? 4극짜리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동기전동기는 상대 속도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6국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6국이면 동기 속도가 얼마냐 하면 NS는 P분의 120F이니까 여기다 6국을 집어넣고 60Hz를 집어넣으면은 1200rpm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동을 시켜야 되냐면 이 회전자를 1200보다 높여줘야 돼. 최소 1200은 돼야 돼. 그래 상대 속도가 0이 되잖아. 네. 그래서 얘를 1200 이상으로 RPM 이상으로 올렸다가 놓으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1200이 딱 맞을 때 딱 따라 돈단 말이죠. 근데 얘를 6국짜리 쓰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4극이 아니라 6국짜리 쓴단 말이죠. 그럼 6국짜리 써버리면 얘도 뭐가 돼? 동기 속도는 1200rpm이 맞는데 얘는 슬립이 있어야 돌잖아. 슬립은 손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슬립이 10%다. 그러면 이 속도의 10%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슬립이야. 예. 그러면 1200rpm에 10%를 못 쫓아가니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얼마가 돼요? 1200 빼기 1200이 10%니까 120이죠. 예. 1008밖에 안 되는 거야. 예. 1080 정도 되겠네. 예. 1080rpm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 속도를 못 맞추는 거지. 그래서 극수를 갖다가 작은 걸 써야 한다. 그래서 자, 같은 극수일 경우에는 유도기는 동기 속도보다
SNS만큼 늦어지므로 같은 국수일 경우 유도기는 동기 속도보다 1-S만큼 1-S는 쫓아간 거죠. S가 손실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유도기가 늦기 때문에 속도를 올려주는 거니까 여기 상황을 잘 파악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 못 쫓아가죠? 예. 지금 여기서 내가 몇 바퀴 못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120rpm 못 쫓아간다고 그랬잖아. 120rpm이 바로 1200 곱하기 0,1이고 요게 NS고 요게 S예요. 예. 그래서 못 쫓아간다 늦음으로 그러면 요게 뭐가 됩니까? 정답이 되는 거고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문제가 나올 때에는 유도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보다 극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극 작은 거 나왔는데 이제 그게 워낙 쉽다 보니까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문제 5번을 볼게요. OKV에 2000대 200의 단상 변압기가 있다. 2차의 환산한. 자, 여기서 2차의 환산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밑줄 쳐야죠. 등가 저항과 등가 리액턴스는 각각 0.14, 0.16이다. 이 변압기에 역률이 0.8 전격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 변동률은 약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참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어. 그럼 전압 변동률 공식을 써야 돼. 자, 전압 변동률. 근데 전압 변동률 공식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전압 변동률 공식에서 꼭 기억할 거는 역률이란 표현이 나오잖아. 예. 그럼 무조건 여기는 하나 쓰는 거야. P 코사인 시타 플러스 Q 사인 시타. 예. 자, 그럼 P는 뭐냐? P는 저항에서 발생한 전압 강화율을 말하는 것이고, Q는 리액턴스에서 발생한 전압 강화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아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건 2차에 뭐가 됩니까? 환산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럴 때는 아무런 꺼리낌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변압기 있잖아. 예. 그러면 두 번째 변압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변압기가 이렇게 했는데 변압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가 됩니까? 자, 저기 보니까 2000대 200이다. 그리고 이 변압기는 OKV다. OKV라는 건 뭐가 됩니까? 5000VA잖아요. 전압하고 전류를 곱해서 5000까지가 나의 한계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조심할 거는 뭐냐 하면 2차로 환산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뭇거릴 거 없어요. 과감하게 1차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2차로만 다 계산해라. 자, 그러면 여기에 코일이 있을 거고, 예, 이 코일에 여기에는 뭐가 돼? R과 X가 있을 텐데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아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전압하고 전류를 곱해서 5000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200V니까 여기에 200V에다가 몇 암페어를 곱하면 5000이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I는 200분의 5000. 그러면 뭐 공 두 개 주어지니까 25암페어네요. 예.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전류가 25암페어가 흐르고 있는데 저항은 0.14이고 전류가 25암페어 흐르고 있는데
리액턴스는 0.16이다. 그러면 이 전압 강화는 몇 %냐? 여기 200V잖아. 2차를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00V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자,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냐 하면 요거를 계산하니까 퍼센트 저항 강화가 1.75. 요게 1.75. 요거를 계산하니까 요게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다 끝났네. 예.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쭉 내려올까요? 자,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P가 얼마라고요? 1.75 곱하기 역률이 0,8이라고 그랬고요. 리액턴스는 2. 역률이 코사인 스타가 0.8이면 사인은 0,6이니까 0.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1, 2니까 뭐 2 얼마나 넘어가겠네요. 저기 있네요. 오케이.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쉽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이거 그냥 뭐가 돼? 5kV는 전압 곱하기 전류에서 5,000까지 보낼 수 있는 능력의 한계다. 용량이란 뜻이고요. 2차로 환산했다면 1차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2차로만 다 환산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